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미래는 어떻게 하면 미국만 위대하게 만들까? 그것은 미국만 기술의 패권을 장악하겠다입니다. 다른 나라한테 기술 패권을 주지 않겠답니다. 중국한테, 한국한테, 그 밖에 어떤 나라한테도 미래 유망 산업만큼은 1도 패권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싹 다 미국에 와서 제조하고 기업 경영하라. 대표적인 유망 산업을 첫 번째로 우주 산업,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 세 번째로는 반도체, 네 번째로는 AI, 다섯 번째로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인 이행 방법들을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진행돼야 될 텐데, 지역별 산업을 구축하고 지역별 기업들을 배치하기는커녕 지역별 산업, 지역별 기업을 다 미국에 뺏길 판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지금 불균형 현상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집값이 비싸다가 아니라 수도권 집값이 비싼 것이고, 또 수도권 집값이 비싸다가 아니라 서울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수요가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만큼 이 과밀화된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방식이든 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는 것,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자, 택지 개발하자, 그린벨트를 하자, 그러면 집값이 더 올라요. 그게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해지하려는 노력, 그것은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 그러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정주 여건은 어떻게 조성이 될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일자리가 어떻게 있을까? 산업이 형성돼야 됩니다. 산업이 거점 도시별로 그럴듯한 산업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거점 지역별로 일자리에 기반한 주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기반한 교육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인구가 분산이 되고, 그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이런 일도 부담이 덜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분산되는 과정에서 출산율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하기 어렵다, 높은 집값 때문에 출산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예비 부부나 예비 부모라고 한다면, 그 높은 집값이라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계층들만큼은 출산의 기회, 결혼의 기회를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은 결국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테니까, 그게 또 부동산 수요로 연결되니까 이게 선순환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고리는 어쨌든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된다. 그 수도권 집중화를 어떻게 막고 분산을 시킬까? 그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거점 도시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거점 도시를 만들려면 거점 도시별 특화된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포진되어야 된다. 거점 도시별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4년 끝자락을 우리 경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25년에 마주할 경제는 정말 소용돌이죠. 특히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가 이렇게 막 몰아닥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항해하는데 그 소용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 자체도 부실한 거예요. 저출산이다, 저성장이다, 고령화다, 인구 감소다, 뭐다 해서 이 배도 부실해요. 부딪히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승선원들이 지금 과거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조타수와 함장과 승선원들이 과거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과거를 놓고 싸우는 것이 무시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 소용돌이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어떻게 배를 탄탄하게 만들까,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그림이 뭐가 있을까, 부동산 시장의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정답이 있을까, 그런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답을 실현시킬 만한 방법은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디에이션 해야 되는 과정인데, 미래를 그려야 되고, 미래 가지고 내가 더 나은 미래야, 내가 더 나은 미래야 라고 싸워야 되는데, 네가 더 안 좋은 과거였어, 네가 더 안 좋은 과거였어, 과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뭐 부동산 시장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유일한 건 아닐 것이고, 제가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되고, 그리고 그 어떤 정답 A안, B안, C안을 나름 마련하면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법들을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진행돼야 될 텐데, 지역별 산업을 구축하고 지역별 기업들을 배치하기는커녕 다 미국에 뺏길 판인데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미래는, 그러니까 미국만 위대하게입니다. 미국만 위대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미국만 위대하게 만들까? 그것은 그러니까 미국만 기술의 패권을 장악하겠다입니다. 다른 나라한테 기술 패권을 주지 않겠답니다. 중국한테, 한국한테, 그 밖에 어떤 나라한테도 미래 유망 산업만큼은 1도 패권을 주지 않겠다, 허용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싹 다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제조하고 기업 경영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 유망 산업을 첫 번째로 우주 산업,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 세 번째로는 반도체, 네 번째로는 AI, 다섯 번째로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런 해당 산업을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중책을 수행할 텐데, 그 중책은 연방정부의 예산 회계장부를 보면서 이거는 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엉뚱한 데 쓰고 있어? 이거 빼. 여기다가 써. 어디다가 예산을 모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되는 설비 투자, 도움이 되는 건설 투자, 도움이 되는 R&D 투자로 예산을 조금 더 몰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 일론 머스크가 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성위원회가 하는 일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두 번째가 규제입니다. 규제. 그 어떤 누구보다 미래형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죠. 지금에 걸맞는, 현대사회에 걸맞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미래사회에 걸맞는 규제 완화를 그림 그리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 이렇게 해놓을 테니 기업들아 이런 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미래 유망 산업들을 그냥 거의 다 미국으로 끌어다 놓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게 트럼프의 그림이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러 공약들을 수단으로서 도입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 대응하지 마. 왜 그런 거 해? 우리 미국에 오면 기후변화 대응 안 해도 돼. 비용 아껴. 온실가스 마구 뿜어도 돼. 매력적이죠. 제조기업 입장에서. 법인세 절감시켜준대요. 그러면 인건비 좀 비쌀지 몰라도 해볼만 하겠는데? 매력적이죠. 금리 인하해준대요. 만약에 제로금리 환경이 온다. 그럼 미국에서는 제로금리로 대출 받아다가 마구 설비 투자하면 되겠네? 매력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이거 시험하기도 어렵고 규제 때문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마음껏 해도 되겠네? 한국에서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시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용화하긴 더 어렵죠. 뭐 말이 많아요. 플랫폼 기업들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산업에서 막아요. 사업하다가도 꺾인 적이 있죠. 다른 기존 산업이 방해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돼요. 기업들이 어떨까요? 떠나죠. 미국에서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업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유도하겠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제 때문에 막혔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럼 규제 때문에 막혔던 기업들은 다 뭘까요? 미래형 기업들입니다. 역시 그 밖에도 정말 많은 관세 인상,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부담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 져라 이겁니다. 역시 FTA 같은 거 철폐하겠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어요. 그럼 멕시코에다가 공장 짓고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었는데 이거 없애야 미국에 공장 짓죠. 당연히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게 미국이, 트럼프가 어쨌든 그 미래 유망 산업들을 다
다 끌어다가 미국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큰 그림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다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 가져가려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시면 기업들은 갈 수 있어요. 기업들은 한국에서 돈 버나 한국에서 수출하나 미국 현지 법인으로 가서 돈을 버나 법인이야 기업이야 돈을 버는 건 똑같아요. 가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기서 취업을 예를 들어 같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취업을 하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 가서 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거나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가게나 기업은 한국에서 꿈을 펼치든 미국에서 꿈을 펼치든 펼치면 되는 일이에요. 나라는 기업을 뺏기고 가게를 뺏기고 부가가치를 뺏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끝나느냐? 우리나라가 그동안 걱정하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 현상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되겠죠. 기본적으로 더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략 손실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 손실? 우리나라가 전략이 뭐였어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우리나라도 경기도 어디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반도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반도체 소재, 장비, 파운드리,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도 다 할 수 있게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겠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도 다 여기 불러와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 그 전략이 이행이 되겠습니까? 있던 기업도 뺏길 판인데요. 전략 손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야 나가서 돈 벌든 여기서 돈 벌든 똑같고 굳이 따지면 가게도 여기서 일하든 거기서 일하든 똑같다고 가정할 수 있겠는데 나라는 사실은 다 뺏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중국이 다 뺏긴 걸 뭐래?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엑소더스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을 보면서 한국이 투자할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한국 내에서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국 내에서도. 지방 소멸이 왜 있을까요? 지방 소멸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가 학교예요. 학교에 학생이 이제 30명이었다가 3명밖에 안 남아요. 그럼 학교가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학교가 떠나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할까요? 3명도 있을 수가 없죠. 학교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 소멸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듯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지방과 수도권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는 이런 현상이 있다면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되고 돈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더 암울하게 2024년 지금 말이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이 과거를 놓고 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과거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운이 안 좋게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 이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미래를 놓고 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거고 너네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거야? 야, 뭐가 더 나은지를 더 우리 치열하게 고민해보자 하고 싸워야 되는데 소용돌이를 우회할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과거를 놓고 싸우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입니다. 가게와 기업도 스스로 이런 돌파구를 좀 마련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이런 상황임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또 정치인들도 이런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같이 더 모색해보고 잠깐 이것도 중요하지만 25년에 대한 대응을 좀 한번 더 고민해보자. 뭐 정치인들이야 또 정권을 쥐기 위한 싸움을 할 수 있다고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 그랬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정말 지금 정치와 공무원은 다르니까 공무원들은 산업부 공무원, 기재부 공무원,
또 각 정부 부처 과기정통부 공무원, 각 정부 부처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위중한 상황에 어떻게 이 소용돌이를 우회해 나갈 것인지를 정말 진중하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업이 같이 협동하기를, 가게가 같이 머리를 맞대 주기를 요청해 주시고, 저는 정말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배라도 탄탄하면 좋겠는데 배도 지금 허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방향을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